글쎄요. 헛된 망상이 한 가정의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한 70대 가장이 있었던 일인데요. 이 가장이 아내와 자식이 자신을 빼고 소위 이제 SNS 그 메신저 방에서 네.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던 거는 본인을 따돌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 빼놓고도 제 아내하고 제 딸은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소위 가족들이 자신을 왕따시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계속 미움 감정이 생긴 거죠. 그날도 딸이 본인 집에 놀러 왔어요. 네. 찾아왔는데 그래서 자신을 빼놓고 아내와 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집을 나가려고 했는데 아내와 딸과 얘기하던 중에 딸이 먼저 나가는 바람에 본인이 안 나가게 됐어요. 일단 타이밍을 놓쳤군요. 그랬죠. 네.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가족이 자신을 이것 봐라.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가장이냐 날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히히낙낙거려? 시시덕거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만으로 이런 불쾌감으로만 끝났으면 괜찮았던 일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그 오전에 그런 소외감을 이 남편이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남편이 외출을 하려고 용돈을 달라고 한 겁니다. 네. 아내에게. 그런데 돈 없다, 줄 돈이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 남편이 저금통에 가서 동전통에서 동전을 꺼내서 외출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사용해서 세상에. 아내를 수십 차례 이제 찔러서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내와 딸이 자신을 따돌리고 이런 SNS상에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한 것도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동전통에서 돼지저금통에 동전을 빼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고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서 숨지게 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전조 증상은 없었어요? 이 집안에 뭔가 전조 증상은 없었습니까? 뭔가 이 사태를 막을 수 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대목은 없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일단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족들한테 좀 소외를 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가족들이 나를 빼고 앞서 이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체 이 대화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편은요, 2011년에 이런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전증, 망상 등의 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만 빼놓고 대화를 했다는 게 이제 남편이, 이 70대 남편이 만들어냈던 망상이었던 거죠. 일단은 치료는 그런 정신질환 치료는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겠죠, 손정혜 변호사님? 형사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쟁점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이것을 주장을 했고요. 8년간 정신과 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주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피해망상으로 이미 입원 치료가 있었고 현재 정신 상태에 대해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정신감정인이 쓴 보고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면 범행 당시에 이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게 심신미약이 1심 재판부 그렇다면 저런 걸 다 인정했을까요? 심신미약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피해망상으로 입원한 사실 그리고 네. 공주치료감호소 정신감정인의 보고서를 보면 네. 그 당시 이 망상장애가 심각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이런 와중에요. 최준봉 교수님. 네.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들이 선처를 받았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밉죠. 사실은 밉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살해했으니 그게 미울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고 아버지는 어쨌든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치료도 받으신 상황이니 네. 아버지라도 살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밉더라도 본인의 아버지가 어쨌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도 했었고 네. 이제 망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어쨌든 행동 자체는 밉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벌을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또 아들 입장이나 자녀 입장에서도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선처를 호소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녀들이 그랬대요. 평소 자상했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더더욱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도요. 그런데 강문혁 변호사님, 이 정도 형량을 선고받고 이 아버지라는 사람 뉘우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항소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살인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은 너무 형량이 과다하다. 이런 이유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남성의 7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네. 밝힌 이유는 살인 범행은 사람을 살해한 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러니까요.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네.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극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이유를 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2심도 항소심도 선고를 했는데 이수정 교수님,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과연 이 불행, 이 끔찍한 일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이 가정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 이제 뭐 막을 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이제 와가지고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이제 좀 혹시라도 비슷한 조건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제 질병은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011년도에 이미 발병을 했습니다. 네. 뇌전증하고 피해망상이면은 거기다가 폭력이 반복되면은 이것은 언제 어느 때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수도 있는 네.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께서 정말 이런 상황이면 요양병원이라도 어쨌든 이 피해 여성 지금 돌아가신 분과 분리시키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고 혹시 만에 하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이지만 과거에는 자상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피해 망상에 시달리시면서 어머니를 계속 폭행하신다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요. 네. 뭔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정에게는 좋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